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데요.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사회자가 상주 부인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두 명의 여자가 동시에 앞으로 나온 거예요. 한 명은 48세 미용실 사장 박서영 씨고 다른 한 명은 37세 간호사 윤다은 씨였어요. 그런데 다은 씨 손에는 6살짜리 남자아이가 매달려 있었고요.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완전히 얼어붙었고요. 바로 이 순간 26년간 쌓아온 거짓말의 탑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먼저 주인공 박서영 씨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서영 씨는 인천 부평에서 20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여는 성실한 사업가죠. 머리 말리는 드라이어 소리가 고요한 골목을 깨우면서 하루가 시작돼요. 서영 씨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내 손으로 번 돈이 제일 깨끗하다는 거죠. 20살에 지금의 남편 최태수 씨와 결혼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은행 대출받아 작은 미용실을 차린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손님이 하루에 2~3명밖에 안 올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키면서 실력을 쌓아갔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미용실이 되었고요. 서영 씨의 첫 손님은 늘 김순희 할머니예요. 75살인데도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요. 서영이 손 아니면 내 머리가 안 된다니까가 할머니 단골 멘트죠. 서영 씨 손끝에서 동네 아줌마들의 파마가 완성되고 웃음소리가 가게를 가득 채워요. 점심때가 되면 가게는 동네 사랑방이 돼요. 온갖 동네 소식이 서영 씨 가게를 거쳐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서영 씨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남편 태수 씨 때문이었어요. 태수 씨는 51세로 인천 항만 물류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키가 크고 말솜씨가 좋아서 회사에서도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이에요. 하지만 체면과 인정 욕구가 좀 강한 편이죠. 결과만 중시하다 보니 때로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기도 해요. 여보, 이번 주도 부산 출장이야. 큰 프로젝트라서 일주일은 걸릴 것 같아. 이게 태수 씨 말버릇이에요. 부산과 울산 출장이 정말 잦거든요. 그런데 서영 씨가 태수 씨 와이셔츠를 다리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거예요. 바닷바람 같기도 하고 선크림 냄새 같기도 하고. 20년 넘게 태수 씨 빨래를 해온 서영 씨 코에는 분명 낯선 냄새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차 트렁크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유아용 운동화 상자와 영수증이었어요. 부산 사하구 매장에서 구입한 거였고요. 딸 민주는 이미 20살 대학생인데 누구를 위한 유아용 신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동네 정보통 박미자 씨가 던진 한마디였어요. 서영아, 요즘 태수 씨 하이패스 톨비 장난 아니더라. 미자 씨 조카가 하이패스 회사에서 일하는데 태수 씨 차가 주말에도 부산을 자주 왕복한다는 거예요. 출장이면 평일에 가는 게 맞는데 왜 주말 야간에도 부산을 갔다 왔을까요? 서영 씨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26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날 밤 딸 민주가 엄마 우리는 정직하게 살고 있죠? 라고 물었을 때 서영 씨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정직하게 사는 게 제일이야. 월요일 아침 6시 반 태수 씨가 또 큰 여행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짐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속옷과 양말도 넉넉하게 챙기고 세면도구도 새 것으로 바꿔놓고요. 이번 주도 부산이야. 프로젝트가 길어져서 금요일에나 들어올 것 같아. 태수 씨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서영 씨 눈에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출장 가는 사람치고는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았다고 해요. 서영 씨가 남편을 배웅하면서 태수 씨 휴대폰 화면을 흘끗 봤대요. 카톡 알림이 와서 잠깐 켜진 화면에 연락처 목록이 보였는데 그중에 K라는 이상한 이름이 있었어요. 회사 동료치고는 참 특이한 이름이죠. 태수 씨가 등산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산 이름을 별명으로 쓰는 동료가 있나 싶었대요.
궁금했지만 바쁘게 나가는 태수 씨를 붙잡고 묻기는 어려웠어요. 요즘 들어 태수 씨가 뭔가 달라진 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출장 전날 밤에 짐 싸는 걸 서영 씨가 도와줬는데 최근에는 혼자 알아서 다 챙기더라고요. 그것도 엄청 꼼꼼하게요. 평소 대충대충 하던 태수 씨답지 않게 면도기도 새 걸로 사고 향수도 하나 샀더라고요. 뭔가 신경 쓰는 구석이 있어 보였어요. 서영 씨는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자꾸 태수 씨 생각이 났어요. 20년 넘게 미용실 하면서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남편 바람기 이야기도 몇 번 들었고요.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 옷차림도 신경 쓰고 향수 냄새도 나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서영 씨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태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믿었으니까요. 수요일 저녁에 태수 씨한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1시간 후에 문자만 왔어요. 현장이 시끄러워서 전화 못 받았어. 나중에 다시 걸게. 하지만 태수 씨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목요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자로만 내일 저녁에 들어간다고만 알려왔어요. 26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이렇게 연락이 안 된 건 정말 처음이었대요. 금요일 오후에 민주가 학교 일찍 마치고 와서는 아빠 차를 씻어주겠다고 나섰어요. 아빠 오시기 전에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정말 효자 같은 딸이죠. 민주는 성격이 꼼꼼해서 차 구석구석까지 다 청소했어요. 그런데 청소를 마치고 들어오는 민주 얼굴이 이상했어요. 뭔가 당황스러운 표정이더라고요. 엄마, 이게 아빠 차에 있었어요. 민주가 건넨 건 아이용 목걸이였어요. 하늘이라고 한글로 각인된 금색 체인 목걸이였거든요. 만져보니 제법 비싼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잃어버리면 안 될 정도로 소중한 물건 같았고요. 그런데 왜 태수 씨 차에 있었을까요? 주변에 하늘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없었거든요. 내비게이션 즐겨찾기에도 이상한 주소가 있어요. 민주가 또 말했어요. 확인해보니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주소가 저장되어 있더라고요. 태수 씨가 늘 말하던 회사 숙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개인 아파트를 왜 즐겨찾기에 저장해뒀을까요? 서영 씨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바닷내 아이 신발 하늘 목걸이 해운대 주소. 모든 게 부산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경산에 계시던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74세이신 시어머니는 평생 체면을 중시하며 사셨고 특히 장남인 태수 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어요. 손주에 대한 애착도 남달랐고요. 서영 씨가 민주 하나밖에 낳지 못한 걸 늘 아쉬워하셨거든요. 서영 씨는 일주일에 2~3번씩 경산까지 병문안을 다녔어요. 부평에서 경산까지는 차로 2시간 넘게 걸리는 먼 거리였어요. 미용실 일 마치고 저녁에 출발해서 밤늦게 돌아오는 걸 몇 달째 반복했어요. 힘들었지만 26년 며느리 돌이라고 생각했죠. 그곳에서 간병 일을 하는 젊은 간호사를 만났어요. 바로 윤다은 씨였어요. 37세인 다은 씨는 정말 선하고 성실해 보였어요. 시어머니를 친할머니처럼 정성껏 돌봐주더라고요. 서영 씨도 고마워서 다은 씨와 가까워졌어요. 같은 여자로서 서로 통하는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다은 씨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6살 아들이 있어요. 이혼해서 혼자 키우고 있어요. 서영 씨는 다은 씨의 처지에 동정심을 느꼈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 방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조개 모양 키링을 발견했어요. 광안리 관광상품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언제 시어머니가 부산에 가신 적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났어요. 다은 씨에게 물어보니까 어르신이 아드님이 바닷가에서 직접 사다 주셨다고 자랑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이상했어요. 태수 씨가 언제 시어머니께 부산 기념품을 사드렸는지 서영 씨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왜 서영 씨에게는 말 안 하고 시어머니께만 말씀드렸을까요? 더 이상한 건 다은 씨 말이었어요. 태수 씨가 자주 오시더라고요. 주말마다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병문안 오세요. 서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태수 씨는 분명히 회사 일 때문에 병원에 자주 못 간다고 했는데 말이 달랐거든요. 더군다나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온다니요. 누구 아이일까요? 서영 씨 마음속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6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남편을 처음으로 의심하게 된 거죠. 2025년 4월 벚꽃 지는 계절에 시어머니가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태수 씨가 장남으로서 경산에서 3일장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어요. 서영 씨는 검은 상복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와의 26년 인연을 생각했어요. 때로는 갈등도 있었지만 가족으로 함께 해온 시간들이었거든요.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태수 씨 회사 동료들, 친척들, 지인들이 보낸 화환들이었어요. 서영 씨는 상주 며느리로서 조문객들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동네 정보통 미자 씨도 일찍 조문을 왔고요. 그런데 미자 씨가 화환들을 사진 찍으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서영아, 이 화환 좀 이상한데? 화환 리본에 적힌 문구가 특이했거든요. 상주 최태수 배우자 윤다은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미자 씨가 윤다은? 이 이름 어디서 들었는데. 아, 요양병원 간병인.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영 씨 귀가 번쩍했어요. 맞아요. 다은이라는 이름은 시어머니 돌봐주던 간병인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간병인이 태수 씨 배우자라고 화환을 보낸 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서영 씨가 화환을 자세히 보니 상주 최태수 배우자 윤다은이라는 문구가 너무 정확했어요.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고요. 지금까지 모아둔 의심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바닷내, 조개키링, 부산 영수증, 하늘 목걸이, 해운대 주소, K 연락처, 그리고 이 화환의 윤다은. 모든 게 부산과 다은이라는 여자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태수 씨도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상주로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자꾸 시계 보고 휴대폰 확인하고 뭔가 초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서영 씨는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요. 하지만 시어머니 장례식이니까 일단 참고 넘어갔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장례식 둘째 날 오전 본격적인 조문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상주 부인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라고 안내했어요. 서영 씨는 당연히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갔어요. 26년 동안 태수 씨 아내로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완전히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장례식장 반대편에서 또 다른 여자가 앞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로 간병인 윤다은 씨였어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더 충격적인 건 손에 6살 남자아이가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수 씨와 완전히 닮았어요. 눈매, 코 모양이 똑같았다고 해요. 장례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죠. 부인이 2명이네. 저 여자는 누구야? 아이는 또 누구고? 조문객들이 당황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영 씨와 다은 씨는 서로 바라보며 얼어붙었고요. 다은 씨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태수 씨의 사실혼 배우자 윤다은입니다. 이 아이는 저희 아들 최하늘이고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태수 씨가 이혼한 남자라고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서영 씨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사실혼 배우자라니, 최하늘이라니. 차에서 발견한 하늘 목걸이 주인이 바로 이 아이였던 거예요. 태수 씨와 똑같이 생긴 이 아이를 다은 씨가 태수 씨 아들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었어요. 26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양쪽 집안 어른들이 난리가 났어요. 체면을 목숨처럼 중시하는 전통 가문에서 이런 추문이 터진 거잖아요. 친척들은 상황 파악하려고 웅성거렸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졌어요. 시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민주가 앞으로 나와서 차갑게 물었어요. 아빠, 이게 정확히 뭐예요? 분명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세대답게 현실적이고 직설적이었어요. 태수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 앞에서 이런 창피한 꼴을 보여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26년간 숨겨온 거짓말이 시어머니 장례식에서 완전히 드러나 버린 거죠. 장례 끝나고 일주일 뒤에 서영 씨와 다은 씨가 따로 만났어요. 둘 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두 사람이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걸 금방 알아챘거든요. 다은 씨가 눈물 흘리며 자기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2018년에 태수 씨 만났는데 그때부터 이혼한 남자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다 정리됐다고 하면서 이혼 판결문까지 보여줬어요. 완전히 속은 거죠. 태수 씨가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서 다은 씨를 기만한 거예요. 2019년부터 해운대 아파트에서 사실혼처럼 살았어요. 태수 씨가 인천에 일 있을 때만 며칠씩 올라간다고 했어요. 서영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신혼살림하고 있었다는 말이니까 정말 기가 막혔죠. 서영 씨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다은 씨한테 보여줬어요. 하이패스 기록에는 태수 씨가 2년 넘게 주말마다 부산 왕복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내비 즐겨찾기에 해운대 아파트 주소를 보여주니까 다은 씨가 이게 제가 사는 곳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태수 씨 통장 거래 내역이 더 가관이었어요. 매달 25일이면 하늘 유치원비 50만 원씩 보내고 다은 병원비, 다은 보험료 이런 식으로 생활비까지 다 대주고 있었던 거예요. 서영 씨가 미용실에서 피땀 흘려번 돈으로 남편이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결정적 증거는 병원 CCTV였어요. 태수 씨가 하늘이와 함께 병문안 오는 장면이 여러 번 찍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할머니 하늘이가 인사드려요라고 말하는 모습까지 녹화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하늘이 보고 싶다고 계속 중얼거리셨던 거예요. 휴대폰에 KE 연락처도 밝혀졌어요. 간호사 다은을 영어로 줄인 암호명이었던 거죠. 연락처 하나도 당당하게 저장 못할 만큼 숨길 게 많았다는 뜻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니까 서영 씨와 다은 씨 모두 절망했어요. 7년 동안 완전히 다른 거짓말에 속고 살았던 거거든요. 서영 씨가 말했어요. 거짓말은 발이 짧다더니 결국 남의 발목을 잡는구나. 26년 결혼 생활에 대한 배신감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다은 씨도 하늘이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며 계속 울었고요. 두 여자 모두 같은 피해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서 태수 씨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요. 사문서 위조 업무상 배임, 도덕성 문제까지 한꺼번에 터졌거든요. 부산 출장비를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것도 드러났고요. 회사에서는 정직은 물론 해고까지 검토한다고 했어요. 경찰 조사도 받게 됐어요. 사문서 위조죄, 사기죄 등 여러 혐의로요. 26년간 쌓아온 사회적 지위가 하루아침에 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두 가정 모두 이를 위기에 처했어요. 서영 씨는 인생 최대 결심을 했어요. 미용실 간판을 바꾸기로 한 거죠. 20년간 지켜온 서영 헤어를 두나무 헤어로 바꾸기로 했어요. 간판 바꾸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단골 손님들 헷갈릴 수도 있고 새로 홍보해야 하는 부담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컸어요. 태수 씨와 함께 만든 모든 것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싶었던 거죠. 서영혜여라는 이름도 태수 씨와 함께 지었던 거였어요. 20살에 결혼해서 가게 차릴 때 둘이 머리 맞대고 정한 이름이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혼자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26년 과거를 모두 털어내고 진짜 자기만의 삶을 살고 싶었던 거죠. 새 간판 주문하고 나서 서영 씨가 가게 앞에 한참 서 있었대요. 20년 자기 모든 것이었던 이 공간에서 정말 새로운 출발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은 씨도 부산에서 새 출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도 완전히 속았어요. 하늘이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요.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피해자로서 권리를 찾고 싶었죠. 법무사 통해서 정식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해 봤어요. 태수 씨와 다은 씨 사이에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었어요. 태수 씨가 보여준 이혼 판결문은 완전히 가짜였던 거죠.
다은 씨는 기망당한 피해자로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했어요. 민주가 엄마를 응원했어요. 엄마, 어른답게 멋있게 정리해요. 우리는 거짓 없이 살 수 있어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계속 살 이유 없어요. 지세대답게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이었어요. 서영 씨에게는 딸의 지지가 큰 힘이 됐죠. 법적 문제, 사회적 체면, 경제적 생계까지 삼중 딜레마 상황이었지만 서영 씨와 다은 씨는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거짓에 속지 않겠다고요. 진실만을 바탕으로 새 삶을 선택했어요. 두 여자는 적이 아니라 동반자가 된 거죠. 석 달 뒤 드디어 서영 씨 미용실 리뉴얼 오픈 날이 됐어요. 두나무 헤어 새 간판이 예쁘게 달렸고요.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러 꽃다발 들고 찾아왔어요. 서영아, 간판 바뀌어도 내 실력은 그대로구나라는 할머니 말씀에 서영 씨 눈물이 났어요. 20년 쌓아온 손님들과의 신뢰는 간판 바뀌어도 그대로였어요. 첫날부터 예약이 꽉 찼고요. 서영 씨는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태수 씨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특별한 걸 벽에 걸어뒀어요. 시어머니 서랍에서 발견했던 바다 쪽의 키링을 예쁜 액자에 넣어서 걸어둔 거예요. 거짓의 바닷내는 여기서 끝이라고 혼잣말했대요. 태수 씨와 관련된 모든 거짓말을 이 키링과 함께 완전히 끝내버리고 싶었던 거죠. 다은 씨도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어요. 기망에 의한 동거였다는 게 공식 인정됐고 피해자로서 정당한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요. 하늘이와 함께 새 산 시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거죠. 간병 일 그만두고 정식 간호사로 종합병원에 취직했고요. 하늘이도 새 유치원에 잘 적응했어요. 엄마, 새 친구들 생겼어요. 아빠 없어도 괜찮아요. 아이의 밝은 모습에 다은 씨가 안도했어요. 진실한 엄마 하나가 거짓된 아빠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태수 씨는 회사에서 정직 6개월 처분받았어요. 경찰 조사도 계속되고 있고요. 서영 씨와는 법적 별거, 다은 씨와는 완전 연락 두절. 26년간 쌓아온 모든 관계를 잃어버린 거죠. 거짓말로 두 가정 유지하려던 계획이 완전 실패로 끝났어요. 리뉴얼 오픈날 오후 서영 씨가 첫 손님 머리 자르면서 생각했대요. 가위질하는 손끝에서 20년 경험이 느껴졌어요. 내 손으로 번 돈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평생 간직해온 신념이었어요. 거짓된 결혼은 끝났지만 진실한 자신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미자 씨가 들어와서 언니 간판 정말 예뻐. 완전 새 출발이네라고 했어요. 민주도 학교 마치고 와서 엄마 우리 셋이면 충분해요. 엄마 나 우리 3. 이것만 있으면 돼요라고 말했고요. 서영 씨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어요. 몇 달 후에 서영 씨와 다은 씨가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는 밝은 마음으로 만났어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새 삶을 잘 꾸려가고 있었거든요. 언니 덕분에 진실 알 수 있었어요라는 다은 씨 말에 서영 씨도 우리 둘 다 피해자였으니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라고 답했어요. 한때 같은 남자 사이에 두고 어색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된 거죠. 거짓 없는 진짜 삶이 시작됐어요. 두 개의 반지로 상징되던 거짓된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두 여자의 진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거거든요. 26년과 7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짓에 속고 살았지만 이제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 남자의 교묘한 거짓말 때문에 두 여자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26년 믿고 살던 결혼 생활이 반쪽짜리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박서영 씨. 7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던 관계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이었다는 걸 깨달은 윤다은 씨. 그런데 정말 대단한 건 두 여자가 서로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세 같은 피해자라는 걸 알아채고 서로 이해했거든요. 진짜 원망할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거짓말로 두 가정을 기만한 최태수 말이에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박서영 씨 마지막 말이었어요. 내 손으로 번 돈은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20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직하게 일해온 자기 자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자부심이었거든요. 거짓된 결혼은 무너졌어도 진실한 자기 자신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윤다은 씨도 6살 아들 하늘이와 함께 당당하게 새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더 이상 숨어 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니까요. 거짓된 관계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모자 관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결국 거짓말은 발이 짧아요. 아무리 교묘하게 7년 동안 숨겨왔어도 시어머니 장례식이라는 피할 수 없는 순간에 모든 게 드러나 버렸잖아요. 두 개의 결혼 반지가 한자리에서 마주치는 순간 26년간 쌓아 올린 거짓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작은 거짓말 하나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이 사연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진실은 때로 칼날처럼 아프지만 그래도 거짓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당당해요. 박서영 씨처럼 내 손으로 번 돈이 제일 깨끗하다고 가슴 펴고 말할 수 있는 삶, 그런 진실된 삶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인생 아닐까요?